안녕하세요. 카로스 만들기 3탄 오늘 3일째 됩니다. 카로스 350을 지금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만드는데 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작업들이 있어요. 지금 본체를 조금이라도 더 높이를 낮추기 위해서 배터리 튜브 부분을 좀 깎았어요. 0.1mm든 0.2mm든 내릴 수 있을 만큼 내려야 돼요. 그래야 35mm라는 두께로 이렇게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37.8mm 나와요. 앞으로도 이제 2mm 이상 더 높이를 낮출 거예요. 그래서 35mm 미만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좀 어려운 작업들이에요. 여기 보이는 조명이 좀 이렇게 보여야 되나? 여기 안쪽 라인들을 보면 요 밑에하고 틀려요. 보통 밀링으로 이렇게 깎다 보면은 대부분 지저분하게 좀 나와요. 그래서 사포질을 이렇게 해서 이제 맨들맨들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분을 일자로 사포를 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밀링으로 거의 무한반복 계속 돌리는 거예요. CNC라든지 자동화 기계로 하면은 컴퓨터 걸어놓고 계속 돌리면은 잘 나올 수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CNC라든지 이런 기계 없이 손으로만 만드는 걸 좋아해요. 그때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고 뭐, 컨디션에 따라서 좀 잘 만들어질 때 있고 안 만들어질 때 있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가 공상품을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좀 특별한 나만의 기계를 만드는 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것들을 만든다는 건 사실 컴퓨터로 이용한 그 자동화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은 해요. 근데 그러면서 나중에 또 CNC는 공부하고 싶기는 해요. 몇 년 전에 CNC를 공부를 하다가 이러려고 이 작업을 하는 건 아닌데 하면서 CNC는 집어치웠죠. 그리고 다시 손으로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부품도 만들어 놨어요. 이거는 업다운 스위치예요. 이 모드기 밑부분 쪽에 이 모드기 밑부분 쪽에 이렇게 아래로 들어가서 업다운 스위치를 이렇게 누를 수 있게 만들 거예요. 다음에 이제 작업할 거는 바로 오늘의 이제 지금 이제 메인이죠. 이 DNA 60칩이에요. 크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작업인데요. 이 스위치를 제거할 거예요. 스위치를 제거하고 업다운 스위치도 당연히 제거를 해야 돼요. 스위치까지 이렇게 없애는 방법은 쉬워요. 되게 보통 제품들 크기 줄이겠다고 나온 제품들 보면 바로 이 부분만 이렇게 제거를 해서 나와요. 이렇게. 아이고 손톱 부러지겠다. 이렇게 이 부분만 빼서 크기를 좀 더 낮춰서 나와요. 근데 사실 요 스위치들 세 개를 아예 그냥 통째로 다 없애면 높이가 더 낮아져요. 지금 요 몇 미리 돼 보이진 아이고 카메라로 안 보이네요. 이렇게 해야 되나? 보시면 별로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실제로 35mm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스위치들도 없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DNA 60에 좀 큰 도출되어 있는 부품이 여기 하나 있어요. 여기. 그래서 이 부분은 모드기 안쪽에 따로 이제 그 자리를 잡게 되면 조금 더 깊게 파줄 거예요. 그 부품을. 그리고 절연은 당연히 이제 절연지를 이제 붙여서 기판하고 간섭 없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저도 이제 기판 하나를 망가뜨렸었어요. 이 메인 파이어 스위치를 그러니까 떼다가 생긴 일인데 조금 이걸 떼기 위해서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알고 계셨으면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보시면 바로 카메라가 좋아서 그런지 크게 보이네요. 여기 보이는 굉장히 작은 부품이거든요. 요거
그래서 땜질을 여기,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군데를 뗄 거예요. 근데 옆에 있는 부품은 그나마 조금 커요. 요 부품은 뭐 이제 눈에 쉽게 들어와서 조심해서 작업을 하는데, 요, 이 부품인가요? 이게 작은 거? 네. 두 개 다 비슷하네요. 사진으로 보니까. 그래서 하나를 떨어뜨린 적이 있어요. 땜질하다가. 그게 찌꺼기인지 뭔지 몰라가지고, 하나를 요거를 같이 떼가지고, 기판 하나를 불량 냈던 적이 있죠. 그리고, 이 업다운 스위치에는 별 특별한, 뭐 크게 조심해야 될 저기는 없어요. 그냥 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도, 네, 뭐 특별하게 조심해야 될 부품은 없어요. 그냥 뭐 이게 핀셋 집게니까 얼마나 작은 부품들인지는 아시겠죠? 뭐 떼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어요. 시간 걸려도 천천히 그냥 음, 떼내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인두는 달궈져 있으니까 한번 떼볼까요? 일단은 납을 매겨야겠죠? 깔끔하게 떼고 싶었는데 거의 부시다시피 해서 뗐네요. 아까 조심해야 될 부품들이 제대로 있는지 한번 볼까요? 저도 눈으로 잘 안 보여서. 조명을 조금 꺼야겠어요.
이렇게 안 보이죠? 제 눈에만 그런가? 네, 이 부품 살아있고요. 네, 이 부품도 크게 문제되지 않고 붙어 있고, 이제 지저분한 요 납들만 좀 제거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업다운 스위치를 한번 또 떼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업다운 스위치도 제거했어요. 조금만 이제 그 끈, 제가 땜질을 그렇게 못하지는 않는데 이 DNA 칩이 열 전도율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잘 붙어 있어요. 정말 짱짱하게 붙어 있어서 잘 안 떨어져요. 멀 때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보이시는 이게 번들번들 거리는 건 방수 처리한 거예요. 그래서 어지간한 그 물기 때문에 이런 칩들이 뭐 물을 먹어서 망가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위치라든지 이런 큰 부품들은 이게 칩을 완료하고 나서 이제 따로 작업한 거니까 이렇게 쉽게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번들번들한 부품들, 이런 부품들은 잘 안 먹어요. 그 에폭시, 보통 에폭시 같은 계열로 이렇게 한번 도포하게 되는데 그 부품들은 그좀 다른 방식으로 좀 더 온도를 좀 높여가지고 떼내야 돼요. 그냥 이거는 이 메인 스위치는 조금 네, 조심해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작은 부품 두 개 저항 측정해 보니까 500옴인가 하는 저항이더라고요. 칩 저항. 네, 이렇게 해서 스위치 업다운 스위치도 제거되고 그 다음에 메인 스위치도 제거됐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높다는 스위치 그러니까 높다는 부품 요거 하나, 요 부품 하나만 이제 그 모드기 안쪽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방향이 이쪽이구나. 자리를 잡고요. 자리를 잡고 여기 보이는 요 칩 자리 정도만 조금만 더 파줄 거예요. 들어갈 수 있게.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높이 있잖아요. 이 스위치들이 없어지면 이만큼 낮아져요. 네, 스위치들을 지금 없앤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높은 칩 하나짜리만 조금, 네, 항상 거슬려요. 정센터에 있으면 사실 파내기가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터리 튜브가 둥글기 때문에 가운데를 파면 배터리 튜브가 빵꾸 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한번 그랬었고요. 근데 다행히도 이제 사이드 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완전 끝 쪽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쪽 사이드 쪽이다 보니까 한 요만큼에다가 이만큼에다가 그 정도 낮추는 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또 작업을 해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또 부품을 몇 개 만들어 왔습니다. 업다운 스위치 2개, 그리고 이 지금 전면부 패널이에요. 패널이 아직 좀 크죠? 실제로 사용되는 패널은 한 2, 3mm 정도 쓸 것 같은데요. 만들어진 거는 15mm 두께로 만들었어요. 지금 패널을 망치로 지금 넣어놨거든요. 근데 이를 지금 빼려면은 바이스를 붙잡고 빼야 돼요. 뭐 손으로 이렇게 잡고 빼도 지금 절대로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길을 꽤 오랜 시간 내놨는데, 지금도 멀었어요. 한참 더 길을 내야 돼요. 이렇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은, 좀 부드럽게 들어가고 부드럽게 빠질 수 있게 패널을 만들어 놓고, 앞면을 딱 샌딩을 하고 보면, 이 틈에 공간이 보여요. 지금은 이제 틈이 전혀 없잖아요. 근데, 뭐 샌딩하고 나면 그 공간이 저는 태평양처럼 넓어 보여요, 항상. 그래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만들어서 끼워 놓고요, 뭐 빼고 하는 식으로 맞춰가고 있어요. 빼는 방법은 지금 이제 바이스로 물고, 이를, 네. 이게 지금 바이스가 밀렸네요. 다시 또 세게 물어야겠다. 실제로 물린 거는 얼마 안 되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좀 광택 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 여기도 지금 이렇게 보이죠? 여기 모드기 안쪽에서 이제 쓸려서 들어가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지금 넣었다 뺐다를 지금 꽤 오랜 시간 동안 반복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만큼 꽉 물린다는 얘기죠.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를 반복하는데, 얘를 좀 길을 아직도 한참 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다 만들어 놓고 나면은 얘를 집어넣고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면까지 다 맞았다고 하면. 뭐 결국 그러면 뒤에서 밀어서 뺀다든지 앞에서 뭔가를 걸어놓고 빼야 되는데, 걸어놓고 뺄 데도 없고, 제 모드기는 뒤에서 밀어서 뺄 데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살짝만 넣어볼게요. 이 정도 만약에 걸렸다고 하면 이런 클리닝 껌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기계들 기름때를 빼거나 뭐 할 때 쓰고, 저는 무게추로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이런 클리닝 껌이나 아니면 테이프 같은 걸 붙여놓고 이렇게 딱 한 번에 빠질 수 있게 그때까지 길을 내야 돼요. 그래서 사포질은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굉장히 고운 사포로 지금 치기는 칠 거예요. 지금 아직도 한참 멀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샌딩 해 가면서 뭐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게. 그리고 이게 짧다고 하면, 사포질을 하면 한쪽으로 기울어져요. 그래서 이쪽 끝, 보통 사포질은 끝이 이렇게 샌딩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 이제 15mm니까 두께가 한참 두꺼우니까 이 부분 사포 친다고 해가지고 끝에가 무너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사포를 쳐가면서 만들어 가는데 여기서 또 이제 조심하실 부분이 여기 뒷면은 지금 저희가 알가공을 하질 않았어요. 이렇게 넘어가는 알값, 이렇게 이쪽도 알값, 이런 알값을 치질 않았는데 들어가는 면은 알값을 쳐놨어요. 이렇게 여기도 윗면도 알값을 쳐놨고요. 여기도 알값을 쳐놨어요. 이 알값을 친 이유는 뭐 단순해요. 이렇게 각진 모드기에 이렇게 처음에 집어넣을 때 안 들어가니까 망치나 뭐 이런 걸로 톡톡톡 치면서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10번 중에 한 8번은 이 끝이 깨져요. 이런 데가 여기가 깨져나가든지 아니면 모드기가 깨져서 나가요. 그래서 깨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알을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펜암 만들 때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바로 여기 보면 한 5mm 정도 깊이의 이게 턱이 있어요. 이렇게 이쪽 면에도 턱이 있고 지금 여기도 턱이 있고요. 이쪽 면에도 턱이 있고 윗면도 턱이 있어요. 이 턱을 만들기 시작한 지는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는데 이 턱이 왜 필요하냐면 이제 잘 만들어서 이제 다 맞았어요. 그리고 이제 샌딩을 쳐요. 그러면 이제 정확하게 이제 샌딩돼서 면이 나오겠죠. 그러면 얘를 또 어쩔 수 없이 또 빼서 이제 뭐 딴 거 맞히고 또 집어넣고 조립을 해요. 그러면은 정말 미미하게 앞쪽이 들어간다든지 뒤쪽이 이렇게 들어간 상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뭐 사람 눈으로 감지될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진짜 미세한 차이예요. 샌딩하면서 그러면은 또 이제 튀어나오면 여기 이렇게 샌딩 되겠죠. 또 빼서 끼면은 또 이렇게 돼 있네. 그럼 또 샌딩을 쳐. 또 빼서 끼면은 또 이렇게 약간 또 틀어져 있어요. 아니면 누르면 더 거기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싫어서 이렇게 디귿자로 만든 적도 있어요. 이렇게 디귿자로 파서 여기 이제 이 안쪽에 이렇게 DNA 62 이 사이에 들어가게 해서 깊게 만들어서 이게 넣은 적도 있어요. 이것도 문제가 많아요. 뭐 전선에 걸린다든지, 뭐 이렇게 패널이 휜다든지, 뭐 요 부분에 걸린다든지 해서 아주 미비하게 이렇게 틀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들 때 넣었다 뺐다를 굉장히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맞춰보고 똑같고 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이제 샌딩하고 하다 보면 꼭 틀어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불량 나서 모드기를 버린 적도 몇 번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쓰는 모드기들 같은 경우는 그런 문제점 알고 있으니까 조심해서 이제 뭐 쓰는 부분도 좀 있고요. 다음엔 업다운 스위치예요. 업다운 스위치는 여기 보면 안쪽에다가 모드기 안쪽에 여기 턱이 있어요. 윗면에도 턱이 있고요. 여기도 반대쪽도 턱이 있어요. 걸리는 데가. 그래서 이 업다운 스위치를 집어넣고요. 잘 안 들어가죠. 턱이, 그러니까, 그래서 이쪽으로 나오진 않아요. 여기까지만 딱. 그리고 요 뒷면에, 지금 이 뒷면에 포맥스가 됐던 항공합판 얇은 게 이 뒷면을 또 막을 거예요. 그래서 업다운 스위치가 들어가서 눌렀을 때 움직이질 않아야 돼요. 업다운 스위치가 무슨 힘을 그렇게 많이 쓴다고 그렇게까지 또 튼튼하게 만들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업다운 스위치는 사실 큰 힘을 쓰지는 않아요. 근데 언제 큰 힘을 쓰냐면 이제 세팅을 들어가면 파이어 버튼을 누르고 업다운 스위치 두 개를 길게 눌러야 되는 시간이 있어요. 그때 잘 안 눌리게 되니까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힘껏 누르게 돼요. 근데 힘껏 누르다 보면 이게 탁 한쪽으로 올라오네? 안 내려오죠. 그래서 이 뒷면은 굉장히 튼튼하게 만들어서 어떤 힘으로 이렇게 눌러도 이 보드 자체, 이게 스위치가 이게 비틀어지지 않게, 떨어지지 않게, 빠지지 않게 좀 튼튼하게 만들어둘 필요성이 좀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여기 칩, 이제 볼록 나온 거 있잖아요. 이제 요게 이제 항상 사람을 괴롭히는데, 이 판판한 데다 놓고 보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시소를 타요. 그 부품 하나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요 부분 이렇게 파놨어요. 다행히 빵꾸나진 않았어요. 오늘은. 그래서 이 보드를 DNA 60 칩을 이제 자리를 잡고 나면 잠깐만요. 틀어져 고정이 안 돼 있어 갖고 약간 돌아가 있네요. 네, 지금 안착됐거든요. 보면 시소를 안 타요. 보이시나요?
아까 이게 땅바닥에 놨던 거랑 다르게 네, 시소를 안 타고 좀 안착돼 있죠. 그리고 사실 보드 고정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별로 이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업다운 스위치를 전면부에 쓰거나 파이어 버튼을 전면부로 쓰면은 이제 버튼을 누르기 때문에 보드가 단단하게 고정돼야 돼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파이어 버튼은 옆면으로 들어갈 거고 업다운 스위치는 위아래로 들어가고 결국 이제 액정 이 위에 이제 액정이 올라가는데 액정 정도 받치고 있을 정도 힘만 있으면 되거든요. 흔들리지 않을 정도만. 그래서 그 뒷면에 절연을 좀 준비해서 절연하고요. 그리고 보드 같은 경우는 D&H 같은 경우는 뭐 글루건이 됐던 뭐 테이프가 됐던 가벼운 재료들로 얘를 고정만 하고 있어도 돼요. 그리고 이 방식을 쓰면 이제 전선 같은 경우는 여기 얘가 콘덴서거든요. 측정해보면 콘덴서더라고요. 이 양쪽으로 이제 전선들 마음대로 다닐 수 있고요. 공간적인 문제는 그렇게 크게 문제되진 않아요. 액정은 네, 이게 이제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패널 앞에 맞게 되고. 오늘은 제가 좀 볼 일이 있어갖고 나갔다고 해가지고 많은 일을 하지는 못했어요. 근데 아마 내일쯤이면 이 패널 앞면에 이제 그 액정 자리 잡아 놓고요. 그다음에 아직 멀었지만 이 옆면 가공을 해서 아까 말한 것처럼 테이프가 됐던 아니면 이런 클리닝 껌으로 이제 붙여갖고 뗄 수 있을 때까지 부드럽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작업을 좀 해야 되거든요. 네, 오늘은 그런 마무리 작업들을 좀 하고 카로스 350 만들기 3편은 오늘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4탄 네 그래서 좀 더 이렇게 모드기다운 모습으로 이렇게 빨리 저도 만들고 싶거든요. 이게 보통 하나 만드는데 5일 정도 걸리는데 이번에는 5일이 좀 넘어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멋진 기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